사람은 종종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졌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그런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일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삶이 훨씬 괜찮았을 거라는 생각을 마음 한편에 품은 채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이 낯설지 않은 것은 살다 보면 실제로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것처럼 보이는 말이 가슴 깊이 박히기도 하고 오래 쌓아온 관계가 작은 오해 하나로 흔들리기도 하고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이 겹치다 보면 세상이 나만 비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깥을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누가 내 마음을 이토록 무겁게 했는지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요한 연못 하나를 떠올려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같은 바람이 불어도 깊은 연못은 잠깐 흔들리다가 이내 다시 고요해지지만 얕은 곳은 작은 바람에도 한참 동안 출렁이고 바닥까지 흐려집니다. 바람은 같았는데 연못이 달랐던 것처럼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금방 털어내고 어떤 사람은 며칠을 그 안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오래 생각하다 보면 문득 불편하지만 솔직한 한 가지 가능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나를 가장 오래, 가장 깊이 힘들게 해온 것이 바깥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언가였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가능성을 조용히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딱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어딘가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날 말입니다. 그 무거움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찾으려 해도 딱히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오늘이 그런 날인가 보다 하고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무거움이 완전히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날 밤부터 혹은 며칠 전부터 조용히 쌓여오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누군가가 했던 말 한마디를 아직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그것이 자꾸 다른 기억들과 엮이면서 점점 더 크고 무거운 무언가가 되어버리는 일이 우리에게는 종종 일어납니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은 이미 아무렇지 않게 다음 날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 말을 저녁에도 꺼내어 보고 잠들기 전에도 다시 되새기고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또 그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의 어조가 어땠는지, 그때 그 사람의 표정이 어땠는지, 혹시 나를 무시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 뒤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혼자서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실제로 있었던 일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만들어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마음은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듯한 순간이 있습니다.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며칠 전 그 대화 속에 있고 귀는 지금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그때 했어야 할 말, 그때 다르게 반응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보내고 나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몹시 지친 느낌이 들고 그 피로가 또 다음 날로 이어집니다. 흐르는 강물에 손을 뻗어 물을 잡으려 하면 아무리 힘을 주어 쥐어도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손만 차갑게 젖어버립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을 마음속에서 다시 잡으려 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아서 그때의 장면을 아무리 되살려 보아도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남는 것은 그것을 붙잡으려 했던 마음의 피로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놓으면 억울할 것 같고, 놓으면 내가 그냥 넘어가는 것 같고, 놓으면 그 일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향해 달려가는 마음이 있다면 반대 방향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는 마음도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끌어당겨 지금 이 순간 속에 펼쳐놓는 마음입니다. 내일 만나야 할 사람이 걱정되고 다음 주에 있을 일이 잘 풀릴지 불안하고 몇 달 뒤, 몇 년 뒤의 내 모습이 지금보다 더 힘들어져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그 걱정들은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하나가 이어지고 그것이 이어지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은 조용히 지나가 버립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 걱정들 중 실제로 일어난 것은 얼마 되지 않고 설령 일어났더라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았던 경우가 많은데도 우리는 또다시 아직 오지 않은 내일 속에서 미리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신은 그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별로 예민하지 않고 지나간 일은 잘 털어버리는 편이라고 스스로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들기 전 아무 소리도 없는 조용한 방 안에 혼자 누워 있을 때 낮 동안에는 바쁘게 지내느라 묻어두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드뭅니다. 잘 넘긴 것처럼 보였던 일이 그 시간에 다시 올라오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낮에는 묻혀 있다가 고요해지면 살아나는 그 감정들이 사실은 그동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에 알게 됩니다. 갈대밭 사이를 지나는 바람을 생각하면 바람이 불 때 갈대가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멎은 뒤에도 갈대가 계속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바람 때문이 아니라 갈대 스스로가 흔들림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흔들리게 했던 것은 바깥에서 온 무언가였을지 몰라도 그것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흔들리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은 흔들리는 동안에는 그것이 바람 때문인지 내가 멈추지 못하는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곱씹는 것도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 우리는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을 둘러싼 온갖 해석을 함께 곱씹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저 말 뒤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을지,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였을지를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만들어냅니다. 그 이야기가 실제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 느낌이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하루를 때로는 며칠을 무겁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돌멩이를 손에 쥐고 걷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 처음에는 그 무게가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2시간이 지나면서 그 돌의 무게가 팔 전체로 번져가고 나중에는 그냥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무거운 것은 돌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쥐고 있는 손이었는데 쥐고 있는 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이제는 놓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감정과 기억들도 이와 같아서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던 것이 오래 쥐고 있을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고 그것을 내려놓으려 해도 이미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서 쉽게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작동 방식을 오래전에 이미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떤 것에 붙어 떨어지지 않으려는 데서 온다고 그 집착이 고통의 씨앗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다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든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 때문이고 실제로 상처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집착이라고 하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방향은 탓이 아니라 이해를 향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훨씬 가볍게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오래도록 그 안에 머물게 되는지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임을 알면서도 마음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경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끼며 불안해하는 경험, 타인의 말 한마디가 며칠 동안이나 마음속을 떠돌며 자리를 차지하는 경험이 낯설지 않다면 그것은 마음이 어떤 것을 붙잡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지쳐 있는지에 대한 무언가가 조용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깥을 아무리 바꾸어도 해결되지 않던 그 무거움이 사실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풀릴 수 있는 것이었다는 가능성이 어렴풋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것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이 상황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이 무거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없애려 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더 선명해지는 경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으려 할수록 더 자꾸 떠오르고 흘려버리려 할수록 더 오래 마음에 남고 빨리 넘어가려 할수록 그 자리에서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잔잔한 수면 위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그 물결을 손으로 막으려 하면 물결은 손을 타고 더 넓게 번져나가고 물은 더욱 흐려집니다. 그런데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면 물결은 스스로 퍼졌다가 스스로 잦아들고 시간이 지나면 수면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막으려는 손이 없어야 물이 제 본래의 모습을 되찾듯 괴로움도 없애려는 힘이 빠지는 순간 오히려 스스로 옅어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냥 바라본다는 것이 체념처럼 느껴지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알아차린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마음을 보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이 감정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 생각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내가 무엇을 그토록 붙잡고 있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렇게 들여다보는 순간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손에 들어가 있던 힘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래 쥐고 있었던 것을 일부러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순간 손이 자연스럽게 펴지는 것처럼 마음도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아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이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방향이었을 것입니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림자를 직접 지우려 할수록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형태를 바꾸며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방향을 바꾸면 그림자는 힘 하나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달라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어서 그것 자체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질 때 같은 일도 전혀 다른 무게로 느껴지게 됩니다. 바깥이 변하지 않아도 내 안에 무언가가 달라지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경험을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변화는 언제나 내 반응이 시작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이 나를 힘들게 했다는 것을 조용히 알아가는 일, 이미 지나간 일을 마음이 놓아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 그 알아차림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조금씩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래 안고 있던 무거움이 단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서서히 거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몹시 지쳐 있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운 날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오랫동안 바깥에서 찾아왔지만 돌아보면 그 차이는 언제나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었는지, 그 작은 차이가 하루의 무게를 전혀 다르게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처음에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것이 나 자신이었다는 생각이 자칫 스스로를 탓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느낌이 옵니다. 바깥에 있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그 말은 곧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를 가장 오래 힘들게 해온 것이 나였다면 나를 가장 조용히 다독여줄 수 있는 것도 결국 나라는 사실이 그 안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평생을 통해 이야기하셨던 것도 결국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것, 그 알미 쌓여갈수록 삶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이야기로 지금까지 전해져 온 것은 그것이 밖이 아니라 안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무언가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래 쥐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지듯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크고 빠른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편이 조금이라도 조용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무언가는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아직 놓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오늘 안에 끌어당겨 미리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오래도록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고 그 사실을 이제 조금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나를 가장 조용히 위로할 수 있는 사람도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 살면서 천천히 알아가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종종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졌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그런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일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삶이 훨씬 괜찮았을 거라는 생각을 마음 한편에 품은 채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이 낯설지 않은 것은 살다 보면 실제로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것처럼 보이는 말이 가슴 깊이 박히기도 하고, 오래 쌓아온 관계가 작은 오해 하나로 흔들리기도 하고,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이 겹치다 보면 세상이 나만 비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깥을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누가 내 마음을 이토록 무겁게 했는지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요한 연못 하나를 떠올려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같은 바람이 불어도 깊은 연못은 잠깐 흔들리다가 이내 다시 고요해지지만, 얕은 곳은 작은 바람에도 한참 동안 출렁이고 바닥까지 흐려집니다. 바람은 같았는데 연못이 달랐던 것처럼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금방 털어내고 어떤 사람은 며칠을 그 안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오래 생각하다 보면 문득 불편하지만 솔직한 한 가지 가능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나를 가장 오래, 가장 깊이 힘들게 해온 것이 바깥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언가였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가능성을 조용히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딱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어딘가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날 말입니다. 그 무거움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찾으려 해도 딱히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오늘이 그런 날인가 보다 하고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무거움이 완전히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날 밤부터 혹은 며칠 전부터 조용히 쌓여오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누군가가 했던 말 한마디를 아직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그것이 자꾸 다른 기억들과 엮이면서 점점 더 크고 무거운 무언가가 되어버리는 일이 우리에게는 종종 일어납니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은 이미 아무렇지 않게 다음 날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 말을 저녁에도 꺼내어 보고 잠들기 전에도 다시 되새기고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또 그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의 어조가 어땠는지, 그때 그 사람의 표정이 어땠는지, 혹시 나를 무시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 뒤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혼자서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실제로 있었던 일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만들어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마음은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듯한 순간이 있습니다.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며칠 전 그 대화 속에 있고 귀는 지금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그때 했어야 할 말, 그때 다르게 반응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보내고 나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몹시 지친 느낌이 들고 그 피로가 또 다음 날로 이어집니다. 흐르는 강물에 손을 뻗어 물을 잡으려 하면 아무리 힘을 주어 쥐어도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손만 차갑게 젖어버립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을 마음속에서 다시 잡으려 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아서 그때의 장면을 아무리 되살려 보아도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남는 것은 그것을 붙잡으려 했던 마음의 피로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놓으면 억울할 것 같고, 놓으면 내가 그냥 넘어가는 것 같고, 놓으면 그 일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향해 달려가는 마음이 있다면 반대 방향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는 마음도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끌어당겨 지금 이 순간 속에 펼쳐놓는 마음입니다. 내일 만나야 할 사람이 걱정되고 다음 주에 있을 일이 잘 풀릴지 불안하고 몇 달 뒤, 몇 년 뒤의 내 모습이 지금보다 더 힘들어져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그 걱정들은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하나가 이어지고 그것이 이어지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은 조용히 지나가 버립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 걱정들 중 실제로 일어난 것은 얼마 되지 않고 설령 일어났더라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았던 경우가 많은데도 우리는 또다시 아직 오지 않은 내일 속에서 미리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신은 그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별로 예민하지 않고 지나간 일은 잘 털어버리는 편이라고 스스로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들기 전 아무 소리도 없는 조용한 방 안에 혼자 누워 있을 때 낮 동안에는 바쁘게 지내느라 묻어두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드뭅니다. 잘 넘긴 것처럼 보였던 일이 그 시간에 다시 올라오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낮에는 묻혀 있다가 고요해지면 살아나는 그 감정들이 사실은 그동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에 알게 됩니다. 갈대밭 사이를 지나는 바람을 생각하면 바람이 불 때 갈대가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멎은 뒤에도 갈대가 계속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바람 때문이 아니라 갈대 스스로가 흔들림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흔들리게 했던 것은 바깥에서 온 무언가였을지 몰라도 그것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흔들리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은 흔들리는 동안에는 그것이 바람 때문인지 내가 멈추지 못하는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곱씹는 것도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
우리는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을 둘러싼 온갖 해석을 함께 곱씹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저 말 뒤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을지,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였을지를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만들어냅니다. 그 이야기가 실제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 느낌이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하루를 때로는 며칠을 무겁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돌멩이를 손에 쥐고 걷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 처음에는 그 무게가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면서 그 돌의 무게가 팔 전체로 번져가고 나중에는 그냥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무거운 것은 돌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쥐고 있는 손이었는데 쥐고 있는 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이제는 놓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감정과 기억들도 이와 같아서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던 것이 오래 쥐고 있을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고 그것을 내려놓으려 해도 이미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서 쉽게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작동 방식을 오래전에 이미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떤 것에 붙어 떨어지지 않으려는 데서 온다고 그 집착이 고통의 씨앗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다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든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 때문이고 실제로 상처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집착이라고 하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방향은 탓이 아니라 이해를 향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훨씬 가볍게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오래도록 그 안에 머물게 되는지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임을 알면서도 마음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경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끼며 불안해하는 경험, 타인의 말 한마디가 며칠 동안이나 마음속을 떠돌며 자리를 차지하는 경험이 낯설지 않다면 그것은 마음이 어떤 것을 붙잡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지쳐 있는지에 대한 무언가가 조용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깥을 아무리 바꾸어도 해결되지 않던 그 무거움이 사실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풀릴 수 있는 것이었다는 가능성이 어렴풋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것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이 상황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이 무거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없애려 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더 선명해지는 경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으려 할수록 더 자꾸 떠오르고 흘려버리려 할수록 더 오래 마음에 남고 빨리 넘어가려 할수록 그 자리에서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잔잔한 수면 위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그 물결을 손으로 막으려 하면 물결은 손을 타고 더 넓게 번져나가고 물은 더욱 흐려집니다. 그런데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면 물결은 스스로 퍼졌다가 스스로 잦아들고 시간이 지나면 수면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막으려는 손이 없어야
물이 제 본래의 모습을 되찾듯 괴로움도 없애려는 힘이 빠지는 순간 오히려 스스로 옅어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냥 바라본다는 것이 체념처럼 느껴지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알아차린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마음을 보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이 감정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 생각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내가 무엇을 그토록 붙잡고 있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렇게 들여다보는 순간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손에 들어가 있던 힘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래 쥐고 있었던 것을 일부러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순간 손이 자연스럽게 펴지는 것처럼 마음도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아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이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방향이었을 것입니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림자를 직접 지우려 할수록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형태를 바꾸며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방향을 바꾸면 그림자는 힘 하나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달라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어서 그것 자체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질 때 같은 일도 전혀 다른 무게로 느껴지게 됩니다. 바깥이 변하지 않아도 내 안에 무언가가 달라지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경험을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변화는 언제나 내 반응이 시작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이 나를 힘들게 했다는 것을 조용히 알아가는 일, 이미 지나간 일을 마음이 놓아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 그 알아차림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조금씩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래 안고 있던 무거움이 단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서서히 거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몹시 지쳐 있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운 날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오랫동안 바깥에서 찾아왔지만 돌아보면 그 차이는 언제나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었는지, 그 작은 차이가 하루의 무게를 전혀 다르게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처음에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것이 나 자신이었다는 생각이 자칫 스스로를 탓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느낌이 옵니다. 바깥에 있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그 말은 곧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를 가장 오래 힘들게 해온 것이 나였다면 나를 가장 조용히 다독여줄 수 있는 것도 결국 나라는 사실이 그 안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평생을 통해 이야기하셨던 것도 결국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것, 그 알미 쌓여갈수록 삶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이야기로 지금까지 전해져 온 것은 그것이 밖이 아니라 안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무언가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래 쥐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지듯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크고 빠른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편이 조금이라도 조용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무언가는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아직 놓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오늘 안에 끌어당겨 미리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오래도록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고, 그 사실을 이제 조금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나를 가장 조용히 위로할 수 있는 사람도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 살면서 천천히 알아가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